신나는 우리마을 탐방 마을 직업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을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일은 어떤 것일까요? 프로야구 선수가 시합하기, 가수가 노래 부르기, 어머니와 시장 보기, 환자가 치료받기. 네, 1번과 2번은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직업이란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요.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직업이란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뜻합니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자아실현에 기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직업은 수입을 통한 생계활동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직업의 정의를 보면 앞에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첫째, 생활의 원천이 되어야 하고, 둘째, 직업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70에서 80을 일 공동체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나의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을 안에서 직업들을 찾아볼까요?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에 가면 공무원을 만날 수 있지요. 마을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도 마을 직업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선생님도 직업인으로 만날 수 있고요. 도서관에서 사서를 만나게 됩니다. 세탁소에서는 세탁 기능사를 만나게 되죠. 우와, 우리 마을 안에서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많은 분야의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직업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성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임금을 받아서 생계 유지를 할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윤리성입니다. 사회의 공통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복지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직업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지속성을 들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일용 근로자와 같이 매일 그 작업 내용이 바뀌더라도 노동력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직업 윤리입니다. 윤리란 무엇일까요? 직업 윤리를 알기 전에 먼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윤리는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 신념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업 윤리는 무엇일까요? 직업 윤리란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올바른 직업관을 뜻합니다. 직업 윤리의 일반적 덕목은 소명의식, 천직의식, 직분의식, 책임의식, 전문가의식, 봉사의식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중요한 직업 윤리 덕목으로 책임감, 성실감, 정직감, 신뢰성, 창의성, 협조성, 청렴함을 강조한다고 하네요. 직업 윤리를 예로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본분에 맞게 보안에만 힘쓰는 행위, 정치인들이 사전 정보를 앞세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행위, 경찰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에 충실한 행위, 기업인들이 회사 직원들과 국민들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히 기업을 경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신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윤리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사회가 제자리에서 잘 돌아가기 힘들겠죠. 취업을 앞둔 많은 대학생들이 개인의 능력, 스펙이 취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기업은 직업 윤리를 가장 큰 역량으로 손꼽았어요. 그만큼 직업 윤리가 지속 가능한 일과 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요? 직업 윤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일을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있지요. 의사는 과다하게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교육과 인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다른 여러 나라로 유출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직업 윤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하네요. 지금은 다양한 직업들과 관련한 공간,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네요. 예술회관역 10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답니다. 기존 지역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직업훈련 서비스 외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곳입니다. 2013년 고용부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이 정부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로 협의하면서 추진되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공간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직, 창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직업을 만드는 것이 창직, 그 창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연수구 갯벌로 12에 위치해 있네요. 창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인천 메이커 스페이스. 인천 메이커 스페이스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굴하고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창작물을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공간과 기자재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것을 제품화할 수 있는 기계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언제라도 그리고 무엇이라도 떠오르는 생각을 제작하여 시제품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자신의 창작물을 제품으로 구체화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답니다. 창직과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간 아닐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퀴즈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 올바른 직업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직업 윤리였네요. 실력 숙숙 활동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요? 창직해 보세요. 두 번째, 직업인으로서 미래의 명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